내일은 좀 괜찮아져야 될 텐데 걱정이죠. 내일을 위한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태수 금융작가 연결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작가님 우리 이 시간에 FOMC 네. 의사록 그 회의 내용 우리 잘 보자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매파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했죠. 예, 이렇게까지 우리 시장을 끌어내리는 악재일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너무 정말 매파적이었죠. 예,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나 얼어붙어 있고 원달러는 또 급등해서 1,200원 뭐 뚫어버렸고요. 시장 맞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일장을 위한 전략 좀 챙겨주신다면요. 네, 오늘 사실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제가 아는 게 장중에 이제 여의도에 일하는 후배들이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시장이 좀 불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시장에서 눈에 보이는 건 거래량이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지난 8월 이후에 하반기에 투자자들이 이제 3,000포인트를 기준으로 강하게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매물대 폭이 굉장히 좁아요. 2,930에서 3,020포인트, 100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손절매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거래량이 늘어나는 하락장의 거래량 초반에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지난 12월 달 해가지고 2022년도에 사자성어를 교토삼굴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토끼가 살기 위해서 이제 굴을 이제 3개를 팠다 그랬는데 뭐 토끼가 부자라서 방을 3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살기 위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2022년도 초반에 위험을 피하는 굴도 있어야 되고 수익을 저장하는 굴도 있어야 되고 휴식할 수 있는 굴도 하나 파놔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미크론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지속돼 왔던 그런 리스크고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FOMC 회의가 그 의사록 발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후반에 이제 FOMC 회의도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1월 달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연말에 이제 거래량 없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한국 시장에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하고 프로그램 매매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LG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서 약간의 어떤 기술적인 수준의 반등일지라도 그런 가능성만 좀 보인다면은 어떤 시장에서의 지난밤에 대한 어떤 해석이 조금만 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라면은 내일은 그래도 한국 시장이 삼성전자라는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연준의 이제 매파적 행보가 사실 굉장히 좀 예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8조 8천억 달러의 보유 자산을 축소하겠다라는 건 사실 이거는 그동안 얘기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거기에다 이제 노동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버렸죠. 어제 노동지표 얘기했는데 시장에서 바라는 게 한 80만 건이다 막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그거를 충족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더 매파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어떤 FOMC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유념하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양적 긴축이라는 얘기가 나올 줄은 네. 정말 몰랐죠. 이런 시장에서 좀 시장이 안정된 뒤에 종목 이야기를 좀 받아봐야 그래도 좀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올라가나를 기대를 할 텐데 참 어려운 질문을 드리게 생겼습니다, 작가님. 종목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어떤 걸 볼까요? 네. 종목 제가 오늘 빅텍이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이 빅텍이라는 종목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에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빅텍이라는 회사가 어제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 해가지고 쭉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을 볼 때 우리가 이 미사일에 초점을 맞추지 말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몇 년 동안 국방 예산이 얼마 늘었나 봤더니 10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도표보시면 43조 원 이러다가 52조 원 막 이러거든요. 10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의 도발이 있죠. 그리고 중국의 도발적 행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국은 국방비 예산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그리고 한국군의 어떤 자율주행 기술을 이 기업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우리 얘기 많이 하죠. 엄청나게 투자하고 엄청나게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군사용의 자율주행,
반드시 시행이 될 수밖에 없죠. 예전에 저도 이제 자주포 포반장을 하고 나왔는데 자주포라는 거에 인공위성 통신 장치가 들어온다라는 걸 상상하지 못했지만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이 회사가 11월 달에 방산 기업의 어떤 기술 실력을 보여주면서 라이다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자율주행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술이 되는 그런 레이저 펄스를 발사해가지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걸 가지고 이제 거리 측정하고 하면서 무인 차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군 차량의 자율주행 그리고 위험 지역의 활동용 군사 무기 자율 로봇 이런 것까지도 확장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하나 시스템하고 지난 11월 달에 134억짜리 또 차세대 전술정보통신 체계 계약까지 또 맺었고요.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밤에 소니가 전자제품 만든 소니가 전기차 만든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소니가. 자, 군사용 전기차 자율주행 차량 빅텍이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식이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을 놓고 봤을 때 이 회사를 단순하게 미사일에 초점 맞춰서 들쭉날쭉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한다라면은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정된 기업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왼쪽에 제가 표를 준비를 했는데 왼쪽에 분기 실적이 있고 오른쪽에 연간 실적이 있습니다. 분기 실적 3분기까지 나와 있는데 이미 2020년도 매출 15%나 초과 달성했어요. 순이익 벌써 지난해 2020년 거 60%를 넘어섰습니다. 주가가 왜 빠져야 됐을까요? 이 회사가. 뭔가 실적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장기적으로 빠져야 되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차트 보시면은 매물대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이 회사가 본질적으로 그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으려면은 목표가를 8,000원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매매를 하는데 장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손절매가는 한 4,950원으로 잡아두면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관점을 듣네요. 빅텍이라 하면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움직이나? 뭐 이런 관점으로만 생각했었는데요. 군사용 자율주행이라뇨, 실적이라뇨. 저희 이거 한번 초점 맞추고 흐름 지켜볼게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작가님 오늘 밤에 미 증시 과연 어떤 방향 될 것인가. 야,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은 나스닥 선물 흐름 그렇게 뭐 여전히 뭐 하락권 놓여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거든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뭐 그런 이슈가 있다면 어떤 예측이 가능한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미국 시장을 볼 때 지금 현재 상황을 복잡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되게 심플하게 놓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미국 시장이 쭉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거는 단순하게 그동안에 조금 뒤로 좀 빼놨던 그 이슈들이 올라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 부분만 되돌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펀더멘탈이 심각하게 바뀌어가지고 뭐가 실적이 떨어진다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곧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오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2017년 이후에 몇 년 동안 봤을 때도 어떤 이슈들은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 실적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시장에 확고한 어떤 믿음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상승을 했고요. 지금 현재 금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우려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펀더멘탈이 아직까지는 바뀌진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금리 인상 시기에도 몇 달 흔들리는 수준이었지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이게 심각한 수준으로 가는 그런 사례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월그린이나 이제 소비 관련주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월그린은 이제 약국하고 마트 유통 체인이죠. 그리고 WD 내공이라는 거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윤활유 스프레이 아실 거예요. 그 회사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그리고 베드베스 비욘드 생필품 대형 유통 체인인데 이 회사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린지라는 농업용 건설용 중장비 회사가 있습니다. 이 소비 관련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소비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월그린은 조금 상승할 것 같은데 WD 내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아직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지표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사실 이거 조금 외면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경제 활동 인구가 이게 변하지 않는데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만 줄어드는 걸로 노동시장을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른 이제 노동지표들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되고요. ISM에서 공급관리자 협회에서 비제조 PMI를 발표를 합니다.
69.1에서 67.5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최근에 이 PMI 지수가 예상치보다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이제 시장을 조금 누르는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밤에도 이 지수가 기대치보다 더 떨어지는지 어떤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을까요? 당분간은 뭐 이런 성장주들은 조금 접어두는 것이 나을까요? 우리 작가님의 픽은 어떤 쪽에 속해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이제 그 빅텍이라는 기업도 사실 기술주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는데 미국은 제가 이제 기술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차지포인트 홀딩스라는 회사입니다.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에 이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회사가 사실 순이익이 뭐 많이 난다가 아니에요. 손실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어떤 산업 전반이 초반의 상황이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정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공언을 했냐면은 미 전역에다가 50만 개 충전소를 건설하겠다. 50만 개 이러면 그게 언뜻 감이 안 오시죠. 근데 미국의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근데 미국에 그러면은 주유소가 몇 개 있냐? 15만 개 있습니다. 미국의 주유소가 15만 개가 있는데 충전소를 50만 개를 세우겠다. 지금 현재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안이 3조 달러짜리가 이제 조금 안 좋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미 통과된 거에 보면은 한 75억 달러 정도가 충전소 건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한 25만 개 정도를 건설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산업에서 소속돼 있는 충전소 건설 회사들은 엄청나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자금이 투입이 되겠죠. 그러면은 큰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그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전기차도 이미 누적해서 200만 대 이상 팔려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매년 이제 전기차 성장률이 한 2% 정도 되는데 사실은 좀 부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어떤 전기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좀 어떤 인프라 확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더 개선될 여지가 큰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봐야 되고, 재무제표 관련해가지고는 보면은 제가 모니터 잠깐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재무제표 최근에 이제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봤을 때 매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 이제 10월 30일 분기 봤을 때도 그 전보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말씀드렸듯이 실적 부분은 아직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에 대해서 그만큼 강하게 어떤 그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많이 지난밤에 이 회사가 좀 떨어졌거든요. 기술주들 많이 빠지면서 성장주들이 미국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순이익이 아직 적자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25불 정도에 잡으시고, 그리고 손절매가는 17불 20센트 정도로 잡아 놓으시면은 좀 긍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작에 대한 판단과 함께 또 종목에 대한 어떤 전략까지 챙겨봤네요. 매일매일 우리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어느덧 금요일이군요. 내일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빨간맛 2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앞서서도 계속 언급이 되긴 했는데요. 내일 금요일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잠정 실적 내놓게 됩니다. 시장 얘기 나오는 바로는 시장의 예상 가이던스보다 더 좋게 나올 거다라고는 하지만 당장 오늘 밤 진행될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더 궁금한 지금인 듯하네요. 자,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